가정법 어렵지 않으니까 책 보셔야 됩니다. 책 보세요. 책이랑 같이 할 거니까 책을 보십시오. 가정법 보겠습니다. 가정법은요, 뭔가 현재에 대해서는 아니면 과거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은 항상 뭔가를 뭐뭐라면이라고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가정법에는 if 절이 나오고요. if 주어 특정한 이렇게 동사들이 나오면요, 뒤에 주어가 나오고 특정한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이 동사에 어떤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에도 어떤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끼리 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짝처럼 외우기만 하면 문제를 풀기 쉽기 때문에 이건 짝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동사, 가정법에는 세 가지 가정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를 먼저 놓고 보겠습니다. 과거를. 오늘 가정법 끝내고요. 내일은 계속 공부했다시피 이번 연도에 나왔던 문제 동사 부분만 뽑아가지고 같이 해볼 거예요. 해보니까 몇 문제 안 되더라고요. 한 18문제 정도 가지고 와서 내일 이렇게 저렇게 어휘 문제랑 해서 같이 풀어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시험 때문에 특강을 못하니까 주말 숙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요. 그리고 언제나 주말 숙제 내일도 얘기해드리겠지만 시간 재고 한 번에 푸십시오. 언제나 시간을 재고 한 번에 푸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가정법 과거입니다. 과거는 현재에 있는 사실에 보통 반대로 얘기할 때라든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걸 반대로 얘기할 때 뭐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어차피 가정법이니까 항상 이렇게 if가 나옵니다. if가 나오면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거니까 과거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과거 동사가 나오거나 비동사일 때는 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워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 주어가 나오고 would라든지 could라든지 might가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예요. 근데 편의상 제가 if를 다 앞으로 놓는 거죠. 그리고 토익에서도 if가 많이 앞으로 나오긴 하는데 뒤쪽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붙을 수 있어요. if절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짝이 되는 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if가 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왔다라고 하세요. 과거 동사가. 그러면 뒤에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외울 때도 쉬워요. 뭐에다가 if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는 뭐가? 과거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동사가?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이제 이렇게 외우면 돼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if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뭐가? 과거가. 그러면 뒤쪽에는 뭐가?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이거는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따라해서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뭐가 온다고요? if가. 그러면 그 뒤에 무슨 동사가? 과거가. 그러면은 뒤에는 무슨 동사가?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이렇게만 알아셔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if절이 옵니다. 가정법 과거 해석을 안 했네요. 해석은 만약 뭐뭐였다면 뭐뭐일 텐데요 라고 해석이 돼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 사실이랑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로또가 된다면 그죠? 좋을 텐데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여자라면 뭐 이렇게
큰일 날 텐데요. 뭐 이런 것들 항상요. 저도 알고 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어쨌든 참 다행이에요. 남자라서. 어쨌든 그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저 너무 그렇게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지 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요. 동사로는 과거 완료 동사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had pp가 있죠. had pp가 이렇게 되면요. 뒤에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로는 would, 그 다음에 could, 그 다음에 might 플러스 have 플러스 pp가 됩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항상 중요한 건 여기 if 절이 중요하고요. if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had pp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would, could, might, have pp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대로 얘기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 뭐뭐였었다면 뭐뭐였었을 텐데요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내가 그때 뭐 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요. 뭐 내가 그때 걔 잡았었더라면 그죠? 별거 없었을 텐데요. 뭐 이런 거. 그죠? 항상 써는 동안줄 그죠? 잡아봐야 일주일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 생각합니다. 뭐 우리 조교가 좀만 더 잡았더라면 그죠? 일주일은 더 그죠? 따겠을 텐데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괜찮아요. 걱정이에요. 저걸 동영상으로 다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는 애는 광주 사람이라서 다 알 텐데 어쨌든 뭐 지할 일이니까.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건 이 동사들이라고 얘기했죠. 동사들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에다가 밑줄 치면 if에다가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뭐에다가 had pp가 나오면 뒤에는 뭐가요?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뭐에다가 밑줄 치고요. if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는 had pp. 그 다음에 동사로는 would, could, might, have pp. 한 번 더 해볼게. 중요하니까 뭐가에다가 밑줄 친다고요? if 그 다음에 뭐가 had pp. 뒤에는요 would, could, might, have pp. 이런 식으로 외우면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정법 미래입니다. 미래. 가정법 미래예요. 가정법 미래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if가 오고요. if가 오고 그 다음에 주절로 if 절에는 주어가 오고 동사로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 다음에 주절에는요 주어가 오고 동사로는 조동사들이 옵니다. 조동사 will이라든지 아니면 can 아니면 should 등등등의 조동사들이 다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요. 이게 아니면 명령문으로 please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명령문이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학생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N의 해석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해주세요 정도라고 그냥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가정법 미래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짝으로 간단하게 알아주세요. 뭐에다 밑줄치면 if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뒤에는 뭐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크가 계속 나오죠? 무슨 소리인지 마이크 몰라서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짝이 되는 것들만 우리가 잘 외우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정법 과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if 그 다음에 동사로는 과거 그 다음에 어떤게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뭐가 오면 if 그 다음에 뭐가? had pp가 그럼 뒤에는 뭐가? would, could, might, have pp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는 뭐? if 그 다음에 동사로 should 동사 원형 그 다음에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외우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게 가정법입니다. 이해가 되죠? 쉽게 할 수 있죠. 이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뭐 예외도 없습니다. 얘네는 예면 예고 예면 예고 예면 예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그나마 나오고요. 이제 if가 생략되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if가 생략되는 건 그리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일단 책에도 나와 있고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 파트 7 해석할 때 얘네가 좀 나와요. 그래서 해석을 못 하는데 얘네가 도출해서 나왔을 때 해석할 때는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되는 게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과거 이렇게 if가 다 생략되면요. 얘네들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라고 하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자리 바꿔볼게요. 근데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만 도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자리가 바뀌는데 가정법 과거에서 자리가 바뀌는데 주어랑 워랑 이렇게 자리가 바뀌겠죠. 그래서 워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 써볼게요. 만약 내가 당신이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약 내가 당신이라면 그래서 if I were you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그죠? 뭐뭐 할 텐데 얘가 도치되면요 if가 생략되고 I랑 were랑 자리가 바뀌니까 were I you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were가 나와도요 뒤에는 뭐가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알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어랑 뭐랑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랑 동사랑 자리가 바뀌는데 주어랑 헤드랑 자리가 바뀔까요? 주어랑 헤드, pp랑 자리가 바뀔까요? 주어랑 헤드랑만 자리가 바뀌죠. 그래서 헤드가 문장 맨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고 pp가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당신이었다면 이라고 해서 if I had been you 라고 하면요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if가 생략되고 had가 먼저 와서 had I been you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 had 부분에도 밑줄이 나오지만 이 pp 부분에서 밑줄을 넣는 경우도 아주 가끔 나옵니다. 이해가 되나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울 게 가정법 미래에서는 주어하고 should하고 자리에 바뀌죠? 그래서 should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항상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로 나올 수 있냐면요. 뭐 예를 들면 if it should rain 이렇게 나왔을 때요. 이게 도치가 되면 should it rain 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문제로 나왔을 때 이 자리에 블랭크가 나오거든요. should 자리에 항상 문제로 같이 나오는 게 if가 같이 나옵니다. 근데 if 절이나 should 절이나 둘 다 미래 동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뭘 보고 결정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동사 원형을 보고 이시 3인칭 단수니까 원래 s가 돼야 되는데 없는 거 보니까 should가 정답이죠.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hould가 문장 맨 앞에 하면 동사가 원형이 오고 if는 동사를 맞춰줘야 되고 이것만 구분하시면요 우리가 쉽게 가정법을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질문 없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가정법 과거 완료랑요 가정법 과거는
이 투절이 생략되고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요. without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뒤에 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가 없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뭐 이렇게 당신이 노력이 없었다면 뭐뭐 없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달라요? 그러면 너만 없었다면 그죠? 내 인생은 그죠?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게 훨씬 낫았죠, 그죠? 내가 걔만 없었다면 그죠? 그죠? 내 대학생활이 그죠? 그죠? 학생들 막 3, 4년씩 사귀면 청춘이 없는 20대 초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요. 빨리 이해해 주세요, 그죠? 뭐 그렇게 해서, 그죠? 우리 형이처럼 금방금방 사귀고 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문제를 풀어볼게요. 책